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을 네 가지 색으로 분류한 Surrounded by Idiots by 토마스 에릭슨의 책이고, 두 번째 애착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두 개를 읽고 제가 느낀 결론은 그거예요. 첫 번째, 빨리빨리 상대방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라. 두 번째는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건 성격의 차이고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어렸을 때 상처가 어른까지 간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내 성격을 만든다. 애착 수업 책의 말미에서 마음 챙김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나 혼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적어놓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책에서.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되게 피지컬한 공간이 확보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애착 수업의 같은 경우에 책의 문제점들이 얘들이요 좀 너무 익스트림해요. 새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원래 엄마에게 또 버림을 받고 막 그런 되게 익스트림한 얘들이 많고, 그런 과정 환경에 있으면 당연히 그 실제 생활을 할 때 문제점이 생기죠. 근데 책을 읽는 거는 우리가 내 삶과 약간 연관시켜 보려고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그 책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면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좋은 점도 있어요. 원인의 규명에 대해서 쓰신 분이 확신을 가지고 약물 치료보다 애착 관계에 주목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전체를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그 모두가 변하게 되면 환자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 이런 시점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느낀 점은 안전기지에 대한 이해에서요. 이게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였어요. 여러 분들이 정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톡식한 릴레이션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나에게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주변의 모든 것이 문제인데 나한테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건데, 그게 내 문제라고 보고 병원에서는 이제 너의 증상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약물을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구나 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옥시토신에 관한 건데, 이게 여성이 성관계를 할 때 활발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나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그 남자에게 되게 애착을 가지게 되는 거는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성을 높여주고 불안을 억제해주고 상대방에게 애정, 즉 애착을 가지고 좀 의존하게 되는 심리와도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옥시토신이 근데 비타민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의약품으로서 옥시토신이 100불 넘는 140불, 150불인데 이렇게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 것도 웹사이트에서 보긴 봤는데 뭘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의사의 프리스크립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의약품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품이 비타민 D3를 함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세이지나 자스민 농축액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고요. 이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옥시토신과 연관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거는 비타민 D3구나. 그 외에는 옥시토신을 활발하게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허그를 하고 악수를 하고 신체적으로 접촉을 할 때 이 호르몬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식으로는요, 청어, 정어리, 계란, 노른자, 넙치, 고등어, 연어 다 제가 잘 안 먹는 것들인데 여기에 많다고 하니까 기분이 자주 다운되시는 분들은 이런 생선을 많이 드세요. Surrounded by Idiots, 이 책을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한국 책으로 나와 있네요. Red, 빨강은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주변에 보스 중에서 일 처리는 빨리빨리 하는데 디테일한 거 안 알려줘서 좀 열받게 하는 사람들 있죠. 화도 잘 내고 전화로 막 꽥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 레드입니다. 옐로우는요, 말 많고 인간관계 중시하고 안 좋은 거는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이거죠. 웬만하면 좋게 일하는 시간보다 노닥거리는 시간이 많은 회사 동료, 뭐 회식 좋아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사고하려고 하고 뭐 리스크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옐로우입니다. 초록은요, 잘 협동하고 타인의 말 잘 들어주고 뒷담화 잘하고 쓴소리 앞에서 못하고 지나치게 겸손하고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다던가 대신에 시키는 일은 잘 합니다. 조용하고요. 이게 그린이고요. 블루는요, 조용하고 일처리가 느린 대신에 꼼꼼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그게 틀어지면 힘들어하죠. 미팅에서는 일 관련 얘기만 하고요. 농담 같은 거 전혀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람한테는요. 프렌들리하게 하고 막 분위기 띄우려고 하면 뭔가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딱 할 말만 하고 할 일만 하고 갑니다. 자, 요 4가지 타입의 사람 보이시죠? 한 가지 색만 가진 사람도 드물고요. 4가지 다 가진 사람은 없대요. 일반적으로 2-3가지가 섞인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 저는 레드와 그린 아니면 레드와 블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옐로우를 봤을 때 이 책의 제목처럼 idiots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말 너무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옐로우들이 저를 봤을 때는 거꾸로 따분하고 차갑고 재미없다라고 느껴지겠죠. 제가 옐로우를 대할 때 단순 업무를 시키면 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최초, 신형, 처음 도전 이런 단어들을 옐로우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을 해야 한다 이러면 신제품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면 뭐 효과가 좋다 이런 실질적인 조언들을 이 책에서 많이 해요. 이 책 읽어보실 분들은 읽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은이가 컨설팅해서 20년간의 노하우를 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지은이가 이웃, 지인, 동료, 친구, 가가족 등등 개인적인 주변의 얘기를 너무 시시콜콜하게 많이 하거든요. 책을 통해서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말이 좀 많아진다. 글이 간결하고 포인트를 짚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말 많은 사람 얘기 들어주듯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중간 가서는 좀 지루하기는 했거든요. 너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서. 그래도 영어 공부하실 분들은 이 책이 쉽기 때문에 저번에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영어로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 책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Surrounded by Idiots 그리고 애착 수업 책 리뷰와 함께 엠패스 자기가 엠패스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